이번 챕터에서는 이미지 컨트래스트를 어떻게 생성하는가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컨트래스트는 어떤 밝기 어둡기 혹은 이미지 값의 차이를 나타내죠. 근데 이 차이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다른 타입의 티슈에 관한 이미지 컨트래스트가 되겠습니다. 뭐 예컨대 그 왼쪽의 그림을 보면 와인 매러와 그레인 매러가 이제 주된 컨텐츠인데, 와인 매러는 좀 더 밝게, 그다음에 그레인 매러는 좀 더 어둡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이미지 컨트래스트는 설령 같은 티슈여도 패톨로지컬 컨디션에 따라 역시 이미지 컨트래스트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로크 환자인 경우에 뇌에 손상이 있는 부분이 이제 밝게 보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그런 이미지 컨트래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강의에서 강조를 했듯이 MRI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이미지 컨트래스트가 가능하다라는 점이고, 이것은 B1 필드, 그 다음에 세 방향의 그레디언트 필드 GX, GY, GG 웨이폼을 적절히 디자인함으로써 그러한 무궁무진한 그런 이미지 컨트래스트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매너리 필드들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를 우리가 펄스 시퀀스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이미지 컨트래스트 생성을 위한 펄스 시퀀스를 공부를 할 텐데, 이제 크게 봐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스테디 스테이트 펄스 시퀀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그네타이제이션 프리페어드 시퀀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큰 캐리고리 안에서 중요한 베이직한 그런 시퀀스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디 스테이트 펄스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페셜 인코딩을 위해서, 즉 K-스페이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엑스테이션, 그렇죠? B1 필드와 슬라이스 셀렉티브 그레디언트를 묶어서 구현하는 셀렉티브 엑스테이션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틀어서 스페셜 인코딩을 하죠. 그 다음에 요거의 하나의 어떤 컨비네이션은 K-스페이스에서 하나의 라인을 얻기 위한 거고, 당연히 여러 개의 라인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엑스테이션과 스페셜 인코딩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시퀀스의 가장 처음, 예를 들어 첫 번째 K-스페이스 라인을 얻기 위한 요 첫 번째 TR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그때는 당연히 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의 스테이터스가 이렇게 표현되죠. 즉 G 방향으로 M0만큼 있는 그런 마그네타이제이션, 즉 폴라리제이션 직후의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모듈레이션이 일어나는지를 분석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TR부터는 그렇다는 보장이 없어요. 즉 이 두 번째 TR에서 요 엑스테이션이 일어나기 직전에 요 시점에서의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전과 동일하게 G 방향으로 향해 있는 M0이라고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첫 번째 TR 스페셜 인코딩이 끝난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 T2 릴렉세이션, T1 릴렉세이션에 의해서 다시 이 상태로 가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스캔 타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이제 두 번째 TR, 세 번째 TR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명백히 이 엑스테이션 직전의 그 마그네타이제이션 스테이터스가 이와 같지가 않습니다. 즉 이와 같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시작점이 다르니까 당연히 데이터 애퀴지션이 일어날 때 그 우리가 얻는 시그널 MXY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달라지다가 계속해서 동일한 이 TR을 반복을 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 저 값이 이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즉 엑스테이션 직전에 요 마그네타이제이션 스테이터스가 바뀌지가 않는데, 그 상태를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이라고 하고요. 오타가 있네요. Y가 들어가야 되죠. 이라고 하고, 그러한 스테디 스테이트 값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미지 컨트래스트를 얻어내는 경우를 스테디 스테이트 시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테디 스테이트 시퀀스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시퀀스 종류들이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두 가지 임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시퀀스를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가 그레디언트 X 시퀀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스핀 에코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스테디 스테이트 시퀀스의 종류는 그레디언트 에코 시퀀스입니다. 줄여서 GRE라고 많이 부르고요. 이 GRE 시퀀스의 이미지 컨트라스트는 T1 컨트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티슈의 T1 값이 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얻는 그 이미지 값의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러한 T1 컨트라스트를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매 TR의 마지막 순간에 트랜스버스 컴포넌트 MXY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디스트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만약에 그 조건이 만족을 한다면 훨씬 분석이 쉬워지는 게 더 이상 MXY를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죠? every TR마다 그 마지막에 MXY가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매 TR마다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즉 마그네타이제이션 에볼루션을 MG만 쫓아가면 분석이 완벽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컨대 뭐 아래와 같은 이런 엑스테이션이 일어난다고 치죠. 그러니까 총 4개의 TR을 지금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시퀀스 제일 시작점에서의 어떤 MG는 M0이겠죠. 폴라리제이션 직후이니까. 그 다음에 이 엑스테이션의 플립 앵글을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한다면 그 엑스테이션에 의해서 MG가 이제 떨어질 텐데, 그죠? 원래 요만큼 M0이 있었는데 이렇게 엑스테이션 생기고 요 각도가 알파면 그 엑스테이션 후에 요 수직 성분, 그거는 그러니까 요 값이 M0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만큼 떨어지고 그다음에 첫 번째 TR 동안에 리커버리가 일어나죠. T1 릴렉세이션에 의해서. 근데 T1 값이 보통 요 TR보다 예를 들어 이게 대략 한 10ms이라고 얘기한다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리커버가 일어나지는 않겠죠. 어찌됐건 리커버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엑스테이션에 의해서 다시 요 값 곱하기 코사인 알파만큼 떨어지겠죠. 그죠? 그다음에 다시 리커버리가 생기고 등등등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매 TR마다. MXY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대충 따져보면 일단 처음에 0이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서 있을 때는 폴라리제이션일 때는 MXY가 0이죠. 그러다가 첫 번째 엑스테이션이 일어나면 M0 이제는 사인 알파만큼 생기겠죠. 생기고 뭐 별다른 뭐가 없다면 이제 T2 혹은 T2 스타 디케이에 의해서 이제 줄어들 텐데 이전에 강조했던 것처럼 이 첫 번째 TR의 마지막 순간에는 반드시 다시 0이 돼야 됩니다. 일단 여기는 물음표로 남겨놓을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엑스테이션에 의해서 이 MXY에 전혀 영향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MXY는 더 이상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MG만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한 가정이 성립을 한다면 그리고 훨씬 더 많은 TR에 관해서 이제 MG를 이게 어떻게 에볼루션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본 그림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 M0에서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엑스테이션에 의해서 줄어들고 리커버리 두 번째 엑스테이션 리커버리 세 번째 엑스테이션 등등등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되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스테디 스테이트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의해서 GRE 시퀀스의 이미지 컨트라스트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 TR마다 만약에 T1 값이 상대적으로 짧으면 리커버리가 더 빨리 일어나죠. 반대로 만약에 T1 값이 길다면 매 TR마다 리커버리가 더 느리게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 스테디 스테이트 값이 숏 T1에 대해서는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롱 T1에 대해서는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T1 값에 따라서 스테디 스테이트 값이 달라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GRE의 이미지 컨트라스트 제너레이션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 TR마다 트랜스버스 컴포넌트 MXY를 어떻게 0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컴포넌트가 컴바인드해서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컴포넌트가 그레디언트 스포일링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사항이
우리가 각각의 스핀을 물리적으로 그 트랜스버스 컴포넌트를 0으로 만들 수는 없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값은 어떤 하나의 박스 내에서의 스페셜 레졸루션으로 정의되는 박스 내에서의 어떤 에버리지 값이죠. 그래서 저 하나의 박스 내에서의 트랜스버스 컴포넌트 MXY를 0으로 만드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각각의 TR에서 어떤 그레디언트 필드의 넷 에어리어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그만큼 그 그레디언트가 가해지는 방향으로 인트라박스 디페이징이 일어난다는 사실인데요. 요거를 GX 그레디언트를 example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D FT 이미징을 위해서 그 사용해야 될 GX 그레디언트 모양이 이 그림과 같죠. 그래서 엑스테이션 직후에 K-스페이스에서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네거티브 웨이브폼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원점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쭉 가기 위해서 이러한 2배 넓이의 포지티브 웨이브폼이 필요로 하죠. 그죠? 그러면 이때 그 하나의 박스 내에서의, 그래서 이 X 방향의 스페셜 레졸루션을 이제 델타 X라고 한다면 그 하나의 박스의 X 쪽 디멘전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 박스 내에서의 스핀들의 모습이 일단 엑스테이션 직후는 이와 같죠. 그죠? 모든 스핀들이 다 인페이즈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요 네거티브 GX에 의해서 디페이징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예를 들어 여기가 X가 0이라고 한다면 요 위치의 스핀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양으로 가면 갈수록 이건 이제 음수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음으로 가면 갈수록 시계 방향으로 디페이징이 생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진행이 돼서 요 시점에서, 즉 요 넓이와 요 넓이와 정확히 똑같아서, 즉 K-스페이스 중심을 지날 때죠. 그 순간에는 다시 엑스테이션 직후처럼 모든 스핀들이 인페이즈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포지티브 웨이브폼이 진행이 되면 이제는 아까 요 디페이징과 이제 반대 방향으로 디페이징이 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디페이징이 이미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하나의 박스 내에서의 어떤 트랜스버스 컴포넌트는 요 스핀들의 이제 벡터 썸이 되는데, 요 벡터 썸이 꽤 작아진 거죠. 아까 엑스테이션 직후의 벡터 썸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저게 바로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그 인트라박스 디페이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 디페이징 가지고는 여전히 요 벡터 썸이 0에 가깝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로 그레디언트를 가해 주는데, 그게 바로 스포일링 그레디언트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추가적인 그레디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양의 값으로 좀 더 그레디언트를 가해주면 디페이징이 이제 더 일어나게 되겠죠. 더 일어나서 요 벡터 썸이 hopefully 0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레디언트 스포일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GX에 관한 example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냐면, GX, GY, GG의 각각에 대해서 결국 언밸런스된 그 그레디언트 에어리어가 얼마인가에 따라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인트라박설 디페이징이 생기고, 그러한 인트라박설 디페이징이 생기도록 우리가 스페셜 인코딩에서 필요한 그레디언트 이외에 추가적인 그레디언트를 가해주게 되고, 그러한 추가적인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스포일링 그레디언트 혹은 크러셔 그레디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포일 혹은 크러셔의 대상은 트랜스버스 컴포넌트 MXY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 인터박설 디페이징의 어떤 그 영향을, 그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 이상의 그레디언트에 우리가 스포일러를 사용하게 되고요. 보통 뭐 예컨대 X 방향과 G 방향으로 스포일러 그레디언트를 가해준 그런 example 펄스 시퀀스가 이러한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페셜 인코딩만을 위해서는 여기서 그냥 끝나죠. 여기서 끝나지만 예를 들어 X 방향의 디페이징을 주기 위해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추가적인 그레디언트, 그죠? 그 다음에 G 방향의 인트라박스 디페이징을 위해서 역시 추가적인 그레디언트를 가해준 이 두 개의 추가적인 텀이 바로 스포일링 그레디언트 혹은 크러셔 그레디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에 의하면 저 스포일러 그레디언트 혹은 크러셔 그레디언트만 충분히 크게 틀어주면 인트라박슬 디페이징이 충분히 돼서 MXY가 0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첫 번째 TR에서는 완벽하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첫 번째 TR이 끝난 다음에 엑스테이션이 바로 또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TR, 그 다음에 세 번째 엑스테이션 등등등 이런 식으로 계속 엑스테이션과 TR이 반복이 될 때 스핀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 TR이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더 이상 매 TR의 마지막 순간에 MXY가 0이라는 그 가정을 우리가 개런티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게 계속해서 엑스테이션과 TR이 반복이 될 때 스핀들의 디스트리뷰션이 완전히 풀리는 아니더라도 partially 리포커싱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MXY가 완전히 0에 가깝지 않은 어떤 넌지로 값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를 우리가 스티뮬레이티드 에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워낙 스핀 그 디스트리뷰션이 복잡하기 때문에 각각의 스핀을 어널리틱하게 해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페이지 그래프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어떤 애널리시스 툴을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역시 이 애널리시스는 좀 지금 이 수업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아주 간단히만 언급을 하면, 일단 엑스테이션 직후의 어떤 스핀 디스트리뷰션을 이러한 F0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언밸런스된 그레디언트가 있을 때 저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생긴 디페이징의 어떤 스테이터스를 F1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스핀들을 어널리틱하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이 전체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하나의 묶음으로, 하나의 스테이트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F-1 같은 경우는 그레디언트가 반대 방향으로 틀어졌을 때 그 생기는 스핀 디스트리뷰션이 되겠고, F2 같은 경우는 마치 이 그레디언트가 2배 있었을 때 생길, 즉 여기서 스핀들이 돌아가는 그 회전수의 2배만큼 어떤 로테이션이 생기는 혹은 디페이징이 생기는 그런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가능한 스핀 디스트리뷰션을 스테이트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RF 펄스를 만나서 엑스테이션 생기고, 그 다음 리커버리가 생기는 동안에 어떤 디페이징 생기고 등등등을 계속해서 이 스테이트의 변화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방법이 바로 페이지 그래프 애널리시스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키는 뭐냐면 엑스테이션이 생길 때마다 이전 스테이트가 여러 개로 분화가 돼요. 그죠? 그래서 예컨대 얘는 얘와 얘로 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 다음에 엑스테이션 생겼을 때 다시 얘와 얘로 분화가 되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계속 디컴포즈 되기 때문에 TR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가능한 스테이트의 어떤 가지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래서 굉장히 이 스핀 디스트리뷰션이 복잡해진다는 얘기인데, 많아짐과 동시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F0 스테이트가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인페이지가 돼서 넌지로 MXY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리포커싱 혹은 뭐 리페이징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로 사용하는 방법이 그 엑스테이션을 위한 B1 혹은 RF의 페이지를 수도 랜덤하게 매 TR마다 변화시키는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RF 스포일링이라고 하고요. 역시 어떻게 그러면 랜덤하게 그 엑스테이션을 위한 B1 페이지를 바꿀 건가에 관한 어프로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흔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 페이지를 인크리먼털하게 증가시키는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첫 번째 엑스테이션의 페이지는 0이라고 하면 이 B1이 바로 X축을 향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X축을 중심으로 한 어떤 알파만큼의 엑스테이션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TR에서 엑스테이션을 위한 요 B1의 페이지를, 그래서 그 페이지를 예를 들어 Phi1이라고 한다면 이전 TR에서의 RF의 혹은 B1의 페이지 더하기 어떤 델타 P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엑스테이션을 위한 B1 필드의 페이지 Phi2는 역시 이전 페이지 Phi1의 이제는 2배 곱하기 델타 P만큼 증가시키는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러한 B1의 페이지가 여러 번 TR이 반복이 되더라도 서로 오버랩이 없으면서 거의 수도 랜덤하게
결국 로테이션의 엑시스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리포커싱 혹은 리페이징의 찬스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키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이 델타 P는 역시 여러 가지 값이 가능한데 그 여러 엔지니어들이 좀 경험적으로 찾은 좋은 넘버들이 이제 50도 혹은 117도 정도가 되겠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러한 RF 스포일링과 이전에 설명한 그레디언 스포일링을 컴바인하면 거의 완벽하게 매 TR의 끝에서 트랜스버스 컴포넌트 MXY가 각각의 박스 내에서 0이라는 그런 가정을 만족시키게 됩니다.